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7월 13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녁 늦게까지 CPI 지수 결과를 보느라고 많이 기다렸죠. 역시 이제 예측대로 상당히 둔화된 CPI 지수가 나왔기 때문에 뉴욕 시장도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이제 1.15%로 가장 크게 상승했고, S&P 500이 0.74%, 다우는 0.25%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전 섹터가 거의 오르다시피 했지만, 눈에 띄는 게 금융권 주식하고 이제 그 문제가 많았던 지방은행들이 상승이 돋보였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거의 전체가 상승하는 그런, 일단 인플레이션 수치 둔화에 따르는 이제 환호가 한번 이뤘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오늘 0.59 거의 0.6%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한 후에 시작에서 크진 않지만 매도권에 서 있던 외국인이 잠시 이 매수 쪽으로 들어왔을 때 지수가 2600을 넘으면서 2602까지도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다시 개인과 외국인은 팔고 기관만 사는 이제 그런 형태로 바뀌면서 지수가 그 이후로는 다시 2600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힘든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종가 동시호가에 외국인들은 무려 한 2,500억 정도를 샀고, 기관은 2,500억 정도를 팔았고, 이 동시에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주고받았어요. 그런 현상이 오늘 이제 일어났습니다. 종가에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결과로 2,132억을 순매수한 거고, 기관은 5,087억을 순매수해서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한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고, 개인은 7,191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지수는 2,591.23포인트로 끝나서 어제보다 0.64%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0.6%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을 해서 하루 종일 이제 조금씩 지수를 위로 이렇게 밀어 올렸었는데, 직전 고점이었던 7월 5일날 형성됐던 895.63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여기에 거의 다가가는 모습도 장중에 보여줬어요. 895.23까지 갔으니까 거의 다 간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시원스럽게 여기 오늘 같은 재료가 있을 때 이렇게 탁 넘어줘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개인은 매도를 하는 그런 시장이었지만 여기를 넘지 못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뻗지를 못하고,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1,801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286억을 결과적으로 파는 게 됐고, 개인은 1,487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893.07포인트, 어제보다 1.5%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시장은 적어도 내일까지 직전 고점을 넘겨야 돼요. 추세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번 주 들어오면서 이게 CPI 둔화에 따르는 이벤트 주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늘 밤 PPI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번 주로 그 문제는 이슈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여기서 직전 고점을 못 넘긴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상승 기조로 가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직전 고점에 거의 오늘 다가갔는데 이제 내일 추가적인 상승을 이뤄내면 희망의 값을 좀 금주니까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와 있어요. 오늘 이제 코스피 그래프는 윗꼬리가 달린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오늘 환율은 1274원이에요. 당연하죠. 오늘 환율은 떨어질 거라고 다 예측을 했죠. 예. 인플레이션 지수가 둔화가 돼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무려 어제보다 14원 70전이 내렸습니다. 시총 상위를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산 거는 삼성전자 314억, 삼성바이오 110억, 삼성 SDI 220억, 현대차 306억, 기아 21억,
네이버 70억, 카카오 136억. 요게 이제 외국인들이 산 거예요. 반면에 이제 기관은 삼성전자 1691억 샀고, LG 에너지솔루션 408억 샀고,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56억을 팔았습니다. 삼성 바이오를 81억 샀고, SDI를 342억 샀어요, 기관이. LG화학도 850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특이한 게 포스코홀딩스를 기관이 132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는 4억을 팔았고 카카오는 역시 69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건 삼성전자, 삼성바이오, 삼성 SDI, 그리고 카카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를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 에코프로 BM은 팔았어요. 161억을 순매도했고 에코프로는 1115억을 순매수했고 LNF는 10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에코프로 BM은 328억을 순매수한 반면에 에코프로는 642억을 순매도했고 LNF도 763억을 순매도를 했어요. 반면에 개인은 LNF만 662억을 샀고 에코프로 BM 165억, 에코프로 477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직도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가지는 않고 서로 방향을 달리하는 요 세 종목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우리 시장도 상당히 여러 섹터가 한꺼번에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그 뭐니 해도 이제 AI를 축으로 하는, 우리가 이제 그 AI라고 하면 같은 묶음으로 연상되는 게 지능형 로봇, AI 챗봇, 뭐 AR, VR, 뭐 증강현실 뭐 그런 거, 음성인식, 메타버스, 이제 거기다가 요새 원격 의료까지 이게 다 한 줄로 엮여져 있는 거죠. 이 이슈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움직였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 리커전 파마슈티컬스, 예, 이거 이제 뭐 임상 생명공학 회사에다가 5천만 달러를 투자한다. 이것이 신약 개발 AI 모델 가속화하기 위한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되면서 AI 축으로 또 움직였고, 과기부도 뭐 지난번처럼 계속 얘기했지만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 구글과 협력해 나가겠다. 뭐 이렇게 밝혔고, 일론 머스크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의 이제 그 AI 전문가를 영입해서 AI 회사를 공식적으로 출범한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오늘 이제 그것들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자력 발전은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 원자력 발전도 오늘 이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예, 이거는 뭐 이제 대통령 그쪽에 가 계시니까 이제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장비 쪽, 이거는 SK 하이닉스가 용인에 이제 미니랩 구축을 추진한다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금을 마련해서 신규 이제 투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이제 해외 교환사채 뭐 발행해서 하여튼 지금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다 어려운데, 반도체에서 어렵지만 하여튼 뭐 자금을 어떻게 쓰는지 구해서 투자한다. 이 얘기는 이게 이제 바닥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투자하기 시작하면 특히 이제 장비가 가장 먼저 수혜를 볼 거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면서 오늘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뭐 이슈를 터뜨린 건 역시 셀트리온 삼형제죠. 셀트리온 삼형제가 합병 절차에 도입한다. 뭐 그래서 이제 그룹주들이 좀 강세를 띄웠는데, 셀트리온 그룹이 합병을 위해서 이제 주관사를 미래에셋증권으로 선정을 했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예.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그쪽이. 근데 셀트리온은 뭐 이렇게 이슈 있을 때마다 너무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아는데, 뭐 그냥 셀트리온 이슈가 딱 될 때는 뭐 일제히 모든 매체에서 어떻게 이렇게 쓰는지 막 일제히 쫙 이렇게 쓰니까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EDGC는 암세포 증식 억제 항암물질 이거 특허 출원 때문에 또 올랐고, 나노엔텍도 뭐 A 플러스 라이프에 피인수된다는 소식 때문에 올랐고,
특히 이제 오늘 이제 개별 업종에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AI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HBM 메모리 수요가 급증한다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HBM 그 본딩 이런 하는 그 장비 제조사로 이제 한미 반도체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외국인들도 많이 샀어요. 랭킹 안에 있을 겁니다. 외국인 많이 사는 거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주가가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면 일단 CPI 이벤트로 우리 시장도 연 3일째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뭐 시장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런 이제 CPI 둔화가 되는데 안 오르면 그 시장도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얘기됐던 뭐 그 지긋지긋한 그 인플레이션, 이게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둔화가 된다니, 그래서 CPI가 3%가 나왔다니, 그러면 뭐 연준이 그 필요 없는데 괜히 금리를 올리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2차례 더 있다고 하는 거 7월 달에는 올린다 하더라도 그 다음엔 하반기엔 모르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시장의 기대는. 그거는 이제 연준이 다시 얘기해 봐야 되는 문제지만 일단 시장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기업의 이자 부담도 줄어드니까 기업한테도 좋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들도 소비 여력이 늘어나니까 소비도 늘어나고,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가장 먼저 들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진짜 이렇게 명백하게 인플레이션이 줄어든다라고 우리가 그 인지한 게 별로 최근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발표된 CPI는 특히 이제 그 3%도 다우존스의 3.1보다도 더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보다 더 낮은 수치가 나왔다는 게 이제 그 투자자들을 기분 좋게 맺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도 그것 때문에 월요일을 빼고는 화, 수, 목 오늘까지 해서 이제 3일 연속해서 올랐습니다. 그건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월요일 날은 우리 잘 몰랐죠. 왜냐면 그 7월 첫 주에 미국 시장은 조금 힘들었어요. 숨고르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는데, 이번 주 들면서 월요일 날 이 이제 CPI 그 이벤트가 이제 공식화되면서 그러니까 CPI 그 지수가 생각보다 둔화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 미국 시장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죠, 상승 쪽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화요일 날부터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곧바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부터 이게 바로 대세 상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저도 오늘 이제 참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질문 제일 많이 받았고, 오늘 제가 그 8.15 모니터 오전에 녹화를 하고 왔는데 아마 오늘 오후에 첫 번째 일부가 나가겠죠. 거기서도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제 대세 상승 아니냐,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걱정했던 게 뭐였어요? 경기 침체잖아요. 이게 경기 침체가 온다 그랬는데 이 온다는 경기 침체는 도대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얘 언제 와? 이렇게 이제 그러는 차에 인플레이션도 잡혀간다 이러니까 이제는 남은 게 이제 그 연착륙만 잘 하면 뭐 별 문제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바탕에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되니까 뭐 이제 대세 상승 왔다. 이제 걱정하지 말고 주식을 사라. 막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주식은 뭐 항상 살 수도 있고 항상 팔 수도 있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주식을 사라. 진짜 지금이 과연 걱정하지 않고 주식을 살 수 있을 때인가? 그 제가 이번 주 들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주간 상승. 왜냐하면 그 미국에서도 콜 쪽에 많이 그 주 초부터 이런 이제 CPI 이벤트 랠리라고 하죠. 굉장히 짧은. 그러니까 CPI가 생각보다 둔화되게 나온다는 거를 기회로 하는 그런 이제 그 콜 포지션들이 오른쪽에 거는 것들이 확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이번 주는 짧은 상승을 끌어갈 수 있다. 뭐 때문에 CPI가
생각보다 둔화됐잖아. 이걸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CPI 이벤트 랠리라고까지 말씀을 이제 진즉에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7월 첫 주는 좀 숨고르겠고 그 두 번째 주에 이제 들어서면서 이번 주에 스케줄대로 어젯밤에 CPI, 오늘 밤에 PPI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다 뭐 수치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수치가 결정적인 모멘텀이 된 거죠. 그래서 짧은 상승은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대세 상승으로 간다. 이렇게는 저는 이제 좀 안 봐요. 좀 시장의 생각이 다른데,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 보고서 이제 연 3일, 화, 수, 목 이렇게 이제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또 다른데, 지금 이제 6월에 CPI가 이렇게 둔화돼서 나온 거는 작년 6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요. 치열하게 전투가 막 되고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그게 좀 기저효과도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지금 이제 미국 경기를 보면 어제도 말씀드린 고용이 계속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인상률이 계속 높기 때문에 어떻게 까딱 잘못하면 고금리와 고물가가 동시에 이제 고착화되는 이런 희한한 형태로 갈 수도 있다 하는 이제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전부 무시하고 그냥 갈 수는 없다. 그리고 또 이제 이어지는 실적 시즌도 뭐 좋은 회사도 있고 나쁜 회사도 있겠지만 어저께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분석 예측 기관에서는 S&P 500이 상당수의 평균이 한 7점 몇 프로 낮아진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그렇게도 이제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실적 시즌으로 가면서 다음 주부터 여러 가지 실망 또 환호 이런 게 막 뒤섞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부터 대세 상승이다 이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제 생각에는 이거는 한시적인 이벤트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기술적으로도 내일까지의 그거를 완벽하게 기술적으로 고쳐놓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냥 단기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근데 뭐 제 생각이 항상 맞진 않잖아요. 틀릴 수도 있죠. 주식시장이니까.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대세 상승해서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떡하냐.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항상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방법을 권해드리냐면 첫 번째는 지금 보유 종목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매매 원칙을 가지고 잘 맞잖아요. 매매 원칙 기가 막히게 맞잖아요. 해보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매도 시그널, 매수 시그널 잡히는 대로 기존의 보유 종목을 집중해서 관리를 하고 일정한 현금 보유 비중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이 두 가지를 하시라고 권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세 상승을 했는데 그놈의 현금 한 30% 갖고 있으려고 하다가 그거 못 사서 그거 아쉬워서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그게 주식 투자죠.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확신이 없는데 확신이 있는 분은 뭐 지금 무조건 사셔도 되죠. 본인이 확신이 있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본인 돈 갖고 사시는데. 그런데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데 먼저 이렇게 가서 사는 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대세 상승이 맞는 거라면 우리가 확인하고 조금 늦게 사도 돼요. 나머지 30% 현금은. 그래도 충분해요. 대세 상승이라면 더 갈 거니까. 근데 뭐 찔끔 가고 마는 거면 안 사는 게 낫죠.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간 이 CPI 이슈는 이 금주와 함께 소멸되는 이슈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연준의 태도가 요것 때문에 확 바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없어요. 연준은 아직도 매파적 성격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실적 같은 다른 이슈로 넘어가겠죠.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내일도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